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수산이고요. 길건우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또 함께 네. 카메라 앞에 선 이가 있죠. 특집이지. 특집입니다. 네. 정말 이분을 저희가 모실 수 있다는 게 저희들도 설레고. 지금 여러분 진짜 놀랄 준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거는 놀라일 거야. FOMC 의사록이 하고 있나? 자, FOMC 의사록이 이제 네. 공개가 됐고요. 네. 일단 그 금리 인상 관련해 가지고 속도를 좀 이게 늦추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있었고, 그게 계속 나오죠?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어쨌든 근데 이제 긴축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또 경기 침체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정말 듣기 어려운 단어인데 올 한 해 듣고 살아갔습니다. 계속 나왔죠. 네. 네.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깔고 다녔지 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네. 또 우리 미국의 방향성, 흐름은 그치. 어떻게 될 것인가? FOMC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 거냐? FOMC의 방향성을 듣기 위해서 왜냐면 우리 맨날 이거 김치국이었잖아. 우리끼리 설레발치고. 네. 거기 내부자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제가 또 FOMC 방향성을 뭐 제 나름대로 견해를 밝히긴 하지만 저는 그냥 아무나. 광주 살다가 온 서울 광주에 있다가 서울에 살고 있는 그냥 화곡동 주민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 제대로 한번 야,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제대로 모셨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앞에 가타부타 말 길게 할 필요 것 없어. 없이 어.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와, 소개합니다.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경제학자를 거쳐서 네. 선임경제학자까지 지내셨습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김진일 교수님 모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 가르치고 있는 김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저희와 또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하게 되셨사옵니까? 네, 아니 이 빌딩에 여러 번 왔었고요. 네. 저희만 못 봤군요. 코로나 이전에는 뭐 몇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왔었고. 너 영광입니다 진짜로. 나 우리 미녀 작가가 네. 정말 미녀로 보이더라고. 그래요? 드디어 미녀로 보입니다. 드디어. 이제서야 좀 교수님 모시고 온 거 보고 미녀로 보여줘. 네, 그 전까지는 사실상 그치? 우리만 알잖아. 선글라스 끼고 봤거든요. 드디어 이제 선글라스 좀 벗어도 될 것 같아요. 어. 이제 앞에 네. 또 우리가 책이 이렇게 네. 마련되어 있는데 네. 이 책이 교수님 성함이 또 있거든요. 있지요. 간단한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한국에 2010년에 왔는데요. 한국에 와서 고려대학교에서 뭐 경제학, 거시경제학하고 최근에는 이제 화폐금융론을 가르치는데요. 네, 이제 그 화폐금융론, 그러니까 이 책 자체는 정운찬 선생님이 네. 2000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판이 그때더라고요. 초판이 네. 그 외환위기 네. 이후에 그야말로 한국적인 뭐 화폐금융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써보고 싶으셔서 쓰셨다고 초판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초판 재판하시고 그다음에 2008년에 또 큰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네. 그러고 나서 김홍범 교수님께서 이제 들어가서 또 두 분이 쓰시다가 2020년에 코로나라는 금융 자체의 위기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금융 분야를 아우르는 위기가 돼버린 네.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네. 6판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딱 6판째 이제 교수님. 네, 6판째 제가 네. 들어가서 했는데 이게 굉장히 그 양력이 있는 책이야. 그러니까. 네. 20년 넘었어. 네. 야, 요거 하나 읽으면 어떻게 금융 빠삭하게 아유, 알겠습니까? 괜찮게 해서 1000페이지야. 그래요? 페이지. 제가 지금 31살이거든요. 네. 42쯤에 아마 11년 완독. 11년 완독입니다. 네. 자, 근데 진짜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뭐 거시적인 이런 방향성이나 미국의 흐름이나 이런 여쭤보기 전에 그럼 근본적인 질문. 아 이거 너무 궁금하잖아. 사실. 궁금해. 연준에서 이제 이코노미스트로 네. 계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거 뭐 어떻게 미디어 잡에 네. 좀 뜹니까 이거? 그러니까 아니 뭐 사람인 네. 뭐 이런 거. 진짜 이게 입사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에서요. 네. 네, 제가 96년에 처음 연준에 입사를 했는데요. 96년도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가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네. 대학교를 85년도에 한국 대학교를 들어가서 네.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하고 네. 정운찬 선생님 밑에서 석사를 했습니다. 지도교사 정운찬 네, 선생님이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 군대를 좀 짧게 갔다 오는 무슨 제도가 있어서 오. 네, 그걸 좀 갔다 온 다음에 유학을 갔습니다. 어. 그래서 25세 유학을 갔는데요. 네. 유학을 갔다가 공부를 하고 네. 사실 저도 뭐 연준이 뭔지 페드가 뭔지 어. 솔직히 말하면 잘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네네. 네. 그런데 네. 박사를 받을 때쯤에 어. 이제 박사를 받고 나면 취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뭐 교수를 제일 많이 어플라이하고 저도 30 몇 군데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대학교였고요. 그런데 대학교와 같이 경쟁을 하는 이제 그 직장을 공급하는 네. 사람들 중에 연구소도 있고요. 그 물론 헤드헌터가 기업체도 물어봐요? 있고요. 아니 헤드헌터가 아니라요. 네. 미국의 뭐 잡 이코노미스트라고 해서요. 경제학 박사를 따는 사람들이 여기에 올해 잡이 나온다. 하는 것이 과거엔 종이로 나왔고요. 책이 네, 1년에 네, 한 네, 번이요. 네, 네. 요즘은 이제 인터넷에 뜨죠. 커뮤니티 뭐 이런 커뮤니티에 뜹니다. 아, 그래요? 그럼 거기에 자기랑 똑같- 분야가 맞는 뭐 거시경제학, 화폐금융론, 미시경제학 분야가 맞는데 쫙 지원을 하는 거죠. 네, 그 지원을 해서 네. 뭐 인터뷰도 하고 네. 저희 때는 가서 다 모여서 1월 초에 예, 모여서 큰 호텔에 몇 군데 모여서 그 방에 가서 인터뷰를 30분씩 하고요. 거기서 서로 잘 맞으면 그러면 이제 그 학교에 가서 혹은 연준에 가서 네. 하루 뭐 길게는 이틀까지도 네. 방문을 하면서 수십 명을 만나서 또 좀 자세한 인터뷰를 하는 거지. 그리고서 서로 잘 맞으면 네. 그쪽에서 이제 오퍼가 오고 네. 그 오퍼를 가지고 네. 내고를 해나가면서 서로 매칭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경제학 박사들이 가는 직장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힘들겠네요. 일단. 네. 저는 그러니까 박사라고 해봤자 이제 저 화곡동 척척 박사 외에는 박사 하기가 없거든요. 음주 박사, 네, 청 박사. 뭐 한국에서 박사를 하셔도 지원할 수 있고요. 진짜요? 네네. 뭐 실제로 얼마나 대부분이 미국 박사긴 하지만 네네. 미국 박사가 아닌 사람들도 요즘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연준에서 네. 그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네. 좀 계셨을까요? 그 96년에 박사를 받고 네. 96년부터 98년까지 2년간 근무했고요. 네네네. 그 당시에 이제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 좀 이렇게 아주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화당 정부 밑에서 그린스팬 의장일 때고요. 그래서 98년에 연준을 떠나서 버지니아 대학교에 가서 5년 가르치다가 2003년에 다시 연준으로 다시 왔습니다. 연준으로. 그 사이에 이제 연준에서 오라고 했어요. 그 사이 영주권을 땄기 때문에 일단 그것도 됐고 네. 또 그 사이에 한 연구가 네. 또 연준에서 하는 거랑 잘 맞아서 연준에 다시 2003년에 오게 돼가지고 2010년에 고려대학교 올 때까지 계속 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거기서 퇴사는 2011년 8월 말에 퇴사했습니다. 2011년 8월 말에. 네네. 거기서 선임 경제학자까지 하시고 네. 나오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로 들어가서 네. 한 번 승진을 해서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로 퇴사를 했습니다. 거기 그러면은 교수님 외에도 네. 한국 분들이 네. 계시나요? 아니면 교수님 유일했? 아니요, 지금은 뭐 굉장히 많고요. 거의 제가 10 몇 분까지는 왜냐면 제가 2010년에 한국에 온 다음에 방학 때마다 미국을 갔거든요, 워싱턴을요. 네네네네. 그래서 사람들하고 만나고 네. 한국 이제 저보다 이제 후배님들하고도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네. 한 12명까지는 카운트했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더 이상 카운트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식사하기도 좀 사람도 많고 해서. 네. 근데 일하신 기간으로 따지자면 그래 교수님 제일 길지 않으세요? 지금 젊은 사람들 아직까지 일하는 사람들에서 더 긴 사람들 많이 있고요. 사실은 제 앞에도 네. 저보다 한 20살 많은 사실 네네네. 책 쓰신 정운찬 선생님이랑 네. 대학교 동기인 네. 분이 오. 거기에 수십 년 일하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은퇴하시고 나서 서울대학교랑 성균관대에서 가끔 강의를 하시다가 네네네. 지금은 이제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가셔서 네. 은퇴해서 살고 계시는데요. 그분 저보다 나이가 이제 19살, 20살 많은 분인데 그분도 계셨고요. 근데 그분이 계실 때는 한국이 연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네, 그치. 네, 그분이 이제 한국에 몇 달 와서 한국은행에 방문하시면서 한국은행의 연준의 통화정책하는 공개시장 조작에 관한 많은 이야기도 해주시고 했습니다. 네, 그랬을 때는 한국은행은 관심이 있으나 다른 일반 언론에서는 전혀 관심이 그치. 없었죠. 그러니까요. 거의 2000년 그냥 10년 그때 넘어갈 때도 사실은 그렇죠. 연준에 사실 그렇게 별로 관심이 전혀 없었고요. 네. 네네. 그래서 진짜 제가 없었거든요.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97년에 외환위기 때 연준이 미국 내에서 갖는 게 파워가 있기 때문에 12월 3일인가 아마 한국에 그 협상단이 와가지고 네. 협상할 때 연준에서도 2명이 왔습니다. 아. 네, 같이 왔는데
그 중에 이제 높은 사람이 거기서 꽤 높은 사람인데 이름이 국장이어서 네. 한국에 전혀 모르니까 국장이 마중을 나갔다. 그러니까 이름만 맞춰가지고 거의 뭐 차관급 장관급 뭐 그 정도 그 아. 차관급쯤 되는 차관 실장 그렇게 되는 사람인데 밑에 국장. 그래서 서로 이제 뭐 말이 안 맞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 국장이면 하이 클래스인데 우리는 네. 밑에 실무자가 간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맞아가지고 그럴 정도로 서로 몰랐죠. 맞아요. 과거니까. 네, 진짜.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 원래 교수가 디스를 하면 학생들이 좋아하잖아요. 셀프 디스. 너무 좋아. 그럼 너무 통쾌하고 잠 맞아. 바짝 깨잖아요. 맞아. 저도 잘 압니다.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하는 얘기가 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85년입니다. 네네. 그때 이제 영어로 세뮤얼 스미슨 교과서를 읽어보는데 거기에 FED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네. FED. 어. 그게 뭔지 모르고 해석이 안 되잖아요. 모르니까. 사전을 찾아봤죠. feed의 과거형 혹은 과거 분사라고 맞아요. 맞아요. 찾아왔어? 네. 지금이야 뭐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지 막 나오지만 인터넷이 없으니까 딱 요만한 사전 하나 든 게 다인데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석 못했죠 그때. 도대체 뭐냐라는 네. 것만 그냥 네네 뭐야 그 찾아 기억나요. 그냥 대명사로만 그냥 네네. 기억을 하신 그리고 거예요. 근데 그건 뭐 한국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페더럴 리저브라고 하면 이제는 뭐 연방 준비 리저브가 준비란 뜻이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에서 근무하신 분들도 미국에서도 과거에는 2008년 금융위기 전에 그냥 뭔지 몰라서 페더럴 리저브라 그러면 그것은 무슨 와인이냐. 와인의 리저브. 고급 와인 이제 잘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만 리저브라는 단어를 들어봐서 그건 뭐 그런 농담도 할 정도로. 와인이 새로 나왔냐. 네, 뭐 그런 거냐. 캘리포니아냐. 거기 와인회사에서 일하냐. 그런 농담도 할 정도로 미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알려진. 우리나라는 이름이 한국은행이니까 딱 보면 알고 그치. 돈에 찍혀 있잖아요. 그냥 중앙은행 딱 느낌이 딱 네, 드는 근데 페더럴 리저브가 음. 태생부터 세 번째 시도입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이렇게 오래 갈지 100년 이상 갈지 몰랐대요. 그때는. 진짜요? 네, 2번 실패했으니까 세 번째도 뭐 실패할 수도 있고. 연준도 그런 시절이 네. 있었네요. 근데 이런 얘기가 더 재밌다. 그러니까. 그래서 100년 이상 가고 있습니다. 이야. 그럼 교수님이 그때 일하실 때 어. 같이 일했던 의장이 제가 일할 때 처음 갔을 때는 그린스팬 의장이었고요. 제가 일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은 벤 버냉키 의장. 알지? 들어봤지? 네. 버냉키 이거 이번에 기사로만 네, 노벨상 받았죠. 그분 실물도 보셨. 실물도 보고 얘기도 하고 사실 그치. 싸움도 하고. 싸움은 제가 못 하고요. 아니 과거에 그분이 의장 때가 아니라 처음에 이제 연준 위원으로 왔을 때 네네. 그때는 그분도 프린스턴 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주말 부부를 했습니다. 네네, 혼자 왔다 네네, 갔다 네네. 하고. 저도 근데 처음에 네. 그 버지니아 대학에 가족은 있고 애 학교 네네. 때문에 저 먼저 가서 5월 달에 생겼을 때 한 2달인가 월요일 아침을 같이 먹었어요. 오. 거기도 이제 혼자고 저도 혼자고 해서 오. 같이 먹으면서 뭐 이러저런 얘기 해가지고 버냉키랑. 네. 거시 경제 막 얘기하고. 얘기하고 뭐 그 사람 그분도 그 당시에 이제 학교 있다 오니까 그때는 교수분 안 빠졌을 때죠. 그치. 여기 힘들다 특히 의회 가면 힘들다 막 그런 얘기. 우리나라 막 뭐 금통위원분들 나중에 이제 모셔서 해보면 네, 마마 꼰대들이지 뭐. 그러다 가면 그러다 이제 국회 가면 네. 또 이제 또 당하지 또. 가불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버냉키도 그런 얘기 막 하고 그랬어요. 버냉키와의 블랙버스트 썰. 있어 보여. 네. 여기 아니면 못 듣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2011년인가요? 완전히 그만두기 전에 사진 하나 찍어 왔습니다. 아 진짜요? 네, 왜냐하면 2010년에 연준에 있다 왔다고 하는데 증거 증거도 있냐? 안 믿어요. 그 2011년 7월 4일 미국의 그 독립기념일 날 네네. 불꽃놀이 할 때 가서 만나가지고 사진 하나만 찍자. 나 한국 간다. 나 간다고 들었다. 그 찍어가지고 올해 그 버냉키 노벨상 받을 때 네네. 한 경제신문사에서 네, 소탈한 버냉키 해가지고 저도 뭐 그 사진으로? 지금보다 더 소탈하게 있고 그 사진이. 네, 그 사진으로 버냉키도 그냥 소탈하게 있고 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그린스팬의 아우라가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린스팬은 무조건 하얀데 넥타이 쫙 네, 24시간 그랬거든요. 근데 버냉키는 이제 편하게 입고 한 장 건지셨네. 네, 그냥 건져가지고 올해 노벨상 때 네, 모 신문사에서 잘 썼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이런 부분. 이거 박수가 나오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거는 위원이 있고 연준 위원 저희가 하는 건 연준 위원회 발언들을 항상 주시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밑에 뭐 이제 경제학자, 선임 경제학자가 이제 또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 분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금통위원이 7분 맞아요. 계시잖아요. 네. 총재, 부총재를 네. 포함해서 7분. 네. 그분들이 결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밑에 뭐 수백 명의 하는 직원들이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거죠. 서포트하는 거예요. 네. 자료 찾아주고. 마찬가지로 연준에서도 그러니까 워싱턴 DC에 지금 생각하신 19명 중에 네. 7명이 워싱턴 DC에 계시고요. 12명은 12개 지역 연준에 각각 흩어져서 한 군데에 한 명씩 있습니다. 그러면 워싱턴 DC에 그리고 12군데 지역 연준에 각각 서포팅 경제학자들이. 스태프가 있는데 물론 경제학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또 여러 가지 분야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경제학 박사들은 그 경제학 분야에서 경제 분석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이번에 이자율을 뭐 50 올리면 25 올리면 75 올리면 어떨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드리죠. 그럼 이제 그걸 딱 보고 그래 나는 이걸로 결정했어. 딱 이게 그렇죠. 되는 그걸 거죠. 보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ABC라 그랬거든요. 네. 그 B가 보통이고 그러니까 이번 12월 같으면 아마도 B가 50이겠죠. 네네. 지금 사람들이 흔히 50 네.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요즘에 그래도 물가가 안 잡힌다는 의견도 있고 물가의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이 이제 안 내려온다. 그러니까 75 계속 가야 된다는 의견. 소수지만 있을 거예요. 그런 의견이면 C. 네. 그리고 C로 가면 발표문을 이렇게 짜는 게 좋다. 또 A. 반대로 지금 물가 막 내려고 아까 경기 침체. 경기 침체 온댄다. 이거 큰 문제다. 그러니까 25만 가자. 그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이제 2개 혹은 일반적으로 3개. 가운데가 있고 더 많이 더 적게. 그 3가지 안을 놓고서 그 3가지 안에 대한 보고서를 올립니다. 이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상이니까. 네네네. 그렇지만 아무튼 그 3가지 그러니까 그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게임하고 메타버스를 3개 돌리는 거죠. 미리 다 이렇게 돌려. 미리 돌려보면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것 같다. 3개를 돌려서 그러면 내 생각엔 이게 제일 맞다. 적절하다. 그 하는 거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도움을 교수님처럼 네. 도움을 주시고 연구하시는 학자분들이 여러 의견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로 만들어서 올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최소한 2개 내지 3개는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는 3개가 올라. 그래야지 선택권을 드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무리 뭐 그 장관 이런 분들 확정적이라고 해도 일단 올라갈 때 2-3명은 올라가야잖아요. 선택권을 드려야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게 없어도 보통 3개는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가운데 게 확정적일수록 더 3개를 올려야죠. 그렇지. 요거랑 요거니까 요리 가자. 그렇죠.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물론 거의 누구나 다 알고 하지만 이겁니다라고 하면 사장님께서 그래도 선택권이 있는데 선택권이 있는데 내가 선택한다는 그렇지. 그게 법적으로도 맞는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뭐 연준도 사람 사는데 기분 생각해야죠. 야, 이거 재밌습니다. 이게 네. 전혀 저희가 네. 질문을 안 해봤던 질문들이 네. 엄청 재밌습니다. 네. 결론은 그 말 그대로 실무자잖아. 연준들은 그 중에서 고르는 거고 네네. 사실은 교수님이 거의 시뮬레이션 짜시는 거예요. 아이 그건 아니고요. 너 이렇게 물론 사장님 생각을 미리 생각을 해야죠 다들. 그렇게 미리 다 해가지고.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몰아가는 거야. 3개가 그 생각을 포함해 여러 명의 생각을 포함할 정도 넓어야 되고 여러 명이니까 물론 투표는 12명만 하지만 네. 여러 명의 의견을 골고루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가운데 안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으로 가서 그렇게 나와야죠. 하다 보면 근데 꼭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맞아. B가 택하지 않고 A나 C가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B와 안이 가장 시장에서 많이 예상하는. 뭐 과거엔 점도표 없고 그런 거 없을 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점도표가 그나마 있어서 네. 조금 예상이라는 거를 해볼 수는 그렇죠. 있는데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었으니까 이제 네. 연준 내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그럼 교수님이 이제 선임 경제학자일 때 그런 플랜 A, B, C를 그거를 참석하는 많은 사람 중에 하나죠.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만드는 거는 국장님들이 만드시고. 국장님이 또 계세요. 위에 뭐 많죠. 어. 튼튼시하죠. 야, 근데 이게 이 얘기만 들어도 진짜 우리랑 다른 세계에 있다고 생각. 네. 그러니까요. 아니 뭐 연준에서 그냥 일하는 저 말고도요. 네, 여러 명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장영성 교수가 서울대학교 윤택 교수님은 저랑 같은 그룹에서 근무했고요. 장영성 교수는 리치몬드 페드에서 근무했고 서강대 이윤수 교수는 클리브랜드 페드에서 근무했고요. 이게 또 지역별로, 지역별로 또 있거든요. 워싱턴 DC 말고도요. 네네. 네. 여기서 근데 딱 궁금한 거네. 인플레이션 잡았다 그래요. 네. 근데 요즘에 또 많이 나오는 뉴스들 중에 하나가 근데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그래도 잡혀가. 근데 결국 그다음에 또 침체잖아요. 그렇죠.
그 침체 때문에도 그 유지하는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기간이 그 침체 때문에도 계속 가는 거예요. 인플레를 잡을 것인가, 경기 침체를 막을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겠죠.